5월 3일 오후 우크라이나 전쟁 보도입니다. 러시아군의 대공세가 결국 허상이었음이 다시 한번 증명됐습니다. 지난 한 주간 러시아군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병력을 동원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에서 공세를 펼쳤습니다. 그 결과 기습적인 얀필 진격으로 세베르도네츠크에서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의 후방을 위협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입니다. 우선 러시아군이 점령을 주장 중인 얀필이 함락됐는지가 의문이며 해당 지역의 주방어 거점인 리마는 함락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주말간 러시아군이 세베르스키 도네츠강 이북에서 적어도 1,000명 이상의 우크라이나군을 포위했다고 주장했으나 리만이 멀쩡한 이상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세베르스키 도네츠강 이북에서 지연전을 수행하는 한편 강이남에서 새로운 방어선을 설정 중입니다. 따라서 강 이북에 있는 병력은 러시아군의 공사병력보다 훨씬 적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이조차 돌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보급난과 사기 저하, 공세병력 부족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지움 전선의 졸전입니다. 5월 3일 현재 4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러시아 공세병력의 20-30%가 집중된 주공으로 평가받던 이지움 전선의 러시아군은 현재 단 하나의 거점 도시도 추가로 점령하지 못한 채 이지움 남쪽 촌락에 묶여 있습니다. 심지어 우크라이나군의 역습에 두들겨 맞아 만신창이가 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5월 1일 늦은 시각부터 현지 사정을 파악하기 위해 모스크바에서 내려왔던 발레리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의 부상과 이지움 사령부의 파괴에 대한 다양한 오신트 보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사령부가 공격받았던 것은 미 전쟁연구소의 분석으로도 검증됐습니다. 하지만 게라시모프의 생사 여부는 아직도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요. 한때는 총참모장이 사망했다는 낭설이 돌 정도였는데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오른쪽 다리에 부상을 입었거나 사령부가 파괴되기 전 현지를 이탈해 부상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총참모장은 우리 군의 합참의장과 비슷합니다. 전군을 통솔하는 군의 최고위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총참모장이 방문한 현지 사령부라면 당연히 이지움 방면의 러시아군을 총지휘하는 후방 거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우크라이나에게 포격됐습니다. 이 사건이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큽니다. 이는 이지움의 러시아군이 미국의 도움을 받은 우크라이나군에게 완전히 감시당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이지움의 러시아군은 너무 좁은 지역에 몰려 있어서 지휘부와 최전선의 거리가 그다지 멀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는데요. 바꿔 말해 이지움의 러시아군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해당 전선이 뚫릴 일이 없으며 역으로 우크라이나의 반격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임이 증명된 것이죠. 실제로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이지움 서북 쪽의 하르키우에서 러시아군을 상대로 대대적인 반격을 진행 중입니다. 목표는 벨고로드에서 쿠판샤크 이지움으로 이어지는 가장 안정적인 보급 거점인 보브찬스크의 탈환입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군이 쿠판스크를 직공하기에는 전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공세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진전이 상당한 상황입니다. 5월 2일 하루 동안 하르키우 반경 25km의 러시아군을 일소하는 데 성공했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군이 보브찬스크를 함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래서야 러시아군이 얀필을 점령한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보브찬스크를 잃는다면 이지움 방향의 공세를 지속할 수 없으므로 얀필을 공략해 돈바스 전선을 동서양쪽으로 압박하는 전략을 취할 수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많은 분들께서 아직까지 러시아의 돈바스 대공세가 성공적이라고 주장 중입니다. 다음 보도는 그동안 잘 다뤄지지 않았던 동남부 전선의 새로운 전황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 꺼리투브였습니다.